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부가 일단 가장 크게 그려놨죠?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는 대학마다 원하는 대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별로 없지만 몇 개 학교는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 그러한 대학도 있습니다. 전형 목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은 어떤 대학 붙으면 다른 대학도 막 다 붙어요. 소위 말해서 전교 1등이 뭐 한양대 쓰고 중앙대 쓰고 다 붙습니다. 거의 뭐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꼭 중앙대에 붙었다고 해서 한양대 붙는 건 아닙니다.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꼭 우리 아이가 내신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이상은 다 학생부 종합수면 붙겠지. 그건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들 생각이고요. 대학은 대학마다 인재상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다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은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 학생회장 했고, 그리고 봉사활동 정말 300시간 이상 했고, 동아리 활동도 정말 체계적으로 열심히 했고, 대회도 많이 나갔고, 그러면 우리 아이만을 위한 전형이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의 내신이 많이 안 좋다면 그 아이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학생부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을 모두 다 평가 항목으로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80% 이상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교실에서 보냅니다. 교실의 대부분의 학교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보게 될 학교 생활 기록부의 1번부터 10번 중에 8번 항목이 뭡니까? 교과 학습 및 발달 상황이죠.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단, 학생부 교과 전형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값만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령 1학년 때 성적이 좋았는데 3학년 때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내가 몸이 많이 아팠다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좀 들어보겠다는 얘기죠. 학생이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는데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면서 점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 좀 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그러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고요. 인원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 보셨죠? 하지만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선 학교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시의 대세라는 걸 알고 발빠르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학교 선배의 진학 결과를 참고하라라고 하는 것에 제가 이제 빨간 글씨를 붙였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학기 초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이 정도의 비교과와 내신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일단은 그 학교에 자신과 비슷한 성적과 비슷한 비교과, 동아리 선배라든지 또는 자기가 비슷한 학생부 활동이라든지 학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선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대학을 지원했고 1단계를 합격했는지 또 최종 합격을 어디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모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자료를 가장 잘 참고하셔야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음과 같은 이러한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1단계에서요, 서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서류에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배수 정도를 모집합니다. 그런 다음에 면접을 보죠. 면접을 봐서 면접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 자료, 서류를 확인하는 확인 면접이죠. 인성 면접이고요. 또 하나는 제시문 같은 것들을 주고 그 지원자의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그러한 구술 면접,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면접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들을 원합니까? 이건 이제 입학사정관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대학의 평가원들이 우리 일선 선생님들을 모시고 좀 안내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학업의 기초소양,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학업의 기초소양을 갖춘 학생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수준만 좀 맞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아이들의 80% 이상이 1등급에서 2등급 아이였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겠죠. 그러면 80%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신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의 수준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2등급은 떨어지고 1등급은 붙는 교과 전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과 활동 해야 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난 뭐 해야 되지? 난 앞으로 뭘 할 거야? 그런 진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하다. 왜요?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거든요. 나 뭐 하고 싶습니다. 나 이 학과에 지원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자신을 설득력 있게 어필하려면 분명히 진지한 고민이 묻어나야 됩니다. 자기적으로 그 하루 이틀 동안에 지어내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했는지, 교과 경시대회라든지 또는 학술제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적합하다 그랬고요.